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첫 시간으로 RC 첫 시간으로 일단은 각 품사 RC 관련돼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큰 그림 갖는 부문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얘기될 게 주제가요. 영어 문장의 구성 성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재료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전에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있는데요. 뭘 좀 해야 되냐? 보통 우리가 영문법 수업을 얘기를 하면 도대체 뭘 공부할까? 이거에 대해서 별로 설명들이 안 되고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일단 항상 공부할 때는 공부의 기본 방향을 잘 잡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영문법 공부 도대체 뭘 공부해야 되는지 가장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문법 공부 내용의 엑기스는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보면 되는데 일단 여러분이 아주 잘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각 품사 사자로 끝나는 애들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뭐 얘기하면 한이 없죠. 이런 것들이 문장에 들어가서 하는 역할을 첫 번째 공부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여러분이 이건 되게 잘 외우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별 의미가 없고요. 보통 이건 잘하는 거고 사실 정말 중요한 건 뭐가 되냐? 각 품사들이 하는 역할에 따라서 문장에 들어가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과연 어느 자리에 들어가는지 이걸 볼 수 있으면 문법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게 되지 않으면 사실은 문법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 같다가 구체적으로 자 품사의 역할을 공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다음에 역할에 따라서 문장 안에서 각 품사가 들어갈 자리를 또는 위치를 여러분이 보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문법은 기본적인 내용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 염두에 두셔야 될 거 각 품사 들어가면 첫 번째 무슨 역할을 한다 얘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그 품사들이 문장에 들어가는 자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 여기 제목에 해당되는 영어 문장 구성 도대체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제목에다 내가 슬쩍 설명을 하는데 일단 영어 문장이 만들어지는데 꼭 필요한 네 가지 성분 또는 요소가 있죠.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주동, 목보 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로 바꾸면 이걸 갖다 뭐 SVOC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영어 약자로 해서 자 그래서 주요소 또는 필수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문장이 만들어지는데 이것만 쓰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럼 문장을 조금 더 다채롭게 다양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재료가 사실은 문장이 만들어질 때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보통 총칭해서 수식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개 그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일단 주동목보 얘기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넘어갑니다. 자, 문장 구성 성분, 자, 주요소라고 하기도 하고 필수 성분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 아까 얘기했던 주동목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 재료로 쓰이는 품사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자, 재료를 좀 쉽게 정리를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영어 문장의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거의 대부분 목적어 자리에도 같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 따라서 주어 자리 재료를 공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문장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재료도 공부가 끝나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재료들이 뭐가 있냐? 일단 우리가 큰 그림 그리려니까 자세한 거는 각 품사 들어가서 얘기가 될 거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명사 관련됩니다. 명사류라만 썼는데 뭐 대표적인 게 명사가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시죠. 뭐가 있습니까? 명사의 대타인 맞습니다. 대명사가 있을 거고 또는 동사에서 변형이 돼가지고 명사 역할을 하는 동명사라는 게 있겠죠. 자, 이게 대표적인 게 되고 뭐 그거 외에 명사 쪽 관련된 명사, 절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구체적인 건 나중에 자세하게 우리 각 과 들어가서 공부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명사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명사구라는 게 있습니다. 또는 명사 역할은 절이 있는데 이게 보통 초반에 시작할 때 이 구하고 절에 대해서 여러분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뭘까요? 그러는데 이 얘기를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명사 역할을 한다. 그럼 바꿔서 말하면 영어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재료를 쓰는 건데 자, 구와 절이 어떤 거냐? 일단 첫 번째 공통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개 이상의 영어 단어가 또는 품사가 모여서 덩어리로 하나의 품사 역할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불러서 부르기를 구나 또는 절이라고 합니다. 다만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이걸 구분을 해보면 차이점은요. 그 덩어리 안에 동사 역할을 하는 애가 동사가 들어있으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절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동사가 없는 덩어리가 있겠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자 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명사구라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동명사 같은 경우에 타동사에서 변형된 동명사는 뒤에 목적어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동명사 구가 만들어지고 예를 들어서 명사절 대표적인 거 얘기를 한 가지만 하면 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던 대절이라는 게 있죠. 대절. 그게 대표적으로 명사 역할하는 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여기서 포인트 하나 주의할 거. 어차피 지금 하나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자, 문장 구성될 때 동사 쪽 얘기가 있는데 또 하나 주의할 게 뭐냐면 우리가 준동사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뿌리는 동사에서 출발을 하지만, 자, 동사 역할을 하지 못하게 다른 동사로 품사가 바뀐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다 총칭해서 준동사라고 부르죠. 근데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배우신 거에서 뭐가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 투부정사, 또 명사 역할하는 동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역할하는 뭐가 있죠? 네, 분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때 주의사항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일단 준동사는 품사가 동사가 아니고 다른 거로 바뀐 거는 잘 애워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중요한 거는 하지만 얘네들이 원래 동사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타동사에서 변형된 준동사의 경우에, 그래서 저는 보통 말을 만드는데 뭐 타동사에서 변형된 동명사라고 해서 뭐 타동명사, 뭐 타분사 또는 뭐 타투부정사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건 제가 쓰는 말입니다. 제가 쓴 용어인데, 이런 경우에 자, 비록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로 바뀐 준동사이긴 하지만 원래 타동사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라고요? 원래 타동사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타동사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일단 문장에 들어가면 타동사 뒤에는 뭐가 필히 따라와야 되죠? 뭐라고요? 맞습니다. 목적어가 따라와야 되죠. 그래서 여전히 준동사로 바뀐 상태에도, 자, 다시 한번 중요한 거, 뒤에 목적어가 따라온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품사 공부하면서, RC 공부하면서, 문제 풀어가면서 아주 답을 고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타준동사 여전히 뒤에 목적어 따라온다.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다음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동사 자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럼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하면, 여러분 동사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뭡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뻥 해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되게 쉬워요. 동사 자리에는 동사 하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동시에 생각할게요. 그럼 간단하네요. 그러는데 실제로 영어 품사 중에서 가장 공부할 게 많은 게 사실 동사예요. 그럼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자, 다음 특징인데요. 동사는 문장에 들어갈 때 원형이 아닌, 원형은 잘 안 들어갑니다. 이게 특이한 상황이고, 자, 그 상황이 있는데 네 가지 상황이 있는데 시인태수라고 우리 약자로 부르죠. 뭐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씩 얘기하면 첫 번째 시는 뭐가 되죠? 시제. 그 다음에 인칭이라는 게 있죠. 1인칭, 2인칭, 3인칭. 그 다음에 능동태, 수동태, 태가 있고, 그 다음에 수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단복수를 의미하죠. 요 네 가지 상황에 맞춰가지고 동사 형태를 맞춰서 바꿔서 변형시켜서 또는 일치시켜서 문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사 쪽 들어가면 요 각각에 대해서 따로따로 한가위 과학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각 상황에 따라서 동사 모형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정확히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좀 전에 얘기하기를 동사 원형은 아주 특이한 상황이다. 그럼 우리 정리하고 갑시다. 간단하니까. 기본적으로 영어 문장에서 동사 원형이 문장에 들어가는 경우는 딱 두 가지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다. 딱 두 가지. 두 자리에만 동사 원형이 쓰인다. 그럼 어떨 경우에 동사 원형이 문장에 들어가느냐? 여러분 잘 아는 겁니다. 첫 번째, 조동사 문장에 뜨면 무조건 뒤에 동사 원형 나와야 되죠. 다 아시는 거고. 자,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자, 명령문의 동사 형태가 동사 원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얘기하는 김에 명령문의 특징 하나 더 얘기하면, 주어가 없죠. 없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주어가 없는 영어 문장은 없습니다. 대신에 주어유가 생략돼 있다. 요거까지 같이 더불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자리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엔 세 번째 보호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동, 목보 네 가지 문장 주요서 필수 성문에서 여러분이 그나마 조금 덜 익숙한 건데요. 그냥 이 말은요, 정의를 간단하게 하면 문장에 들어가서 뭔가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다. 보충 설명하는 말. 그래서 이름을 갖다 우리가 보호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보호 자리 얘기를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이 또 공부 잘한 것 잘하시니까 보통 이형식 문장과 오형식 문장에, 다시 한번 뭐라고? 이형식과 오형식 문장에 주격 보호와 목적 보호가 필요해야 되는데, 뭐 애우잖아요. 이형식 문장 주어, 동사, 뭐 주격 보호. 오형식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한 거는 100% 한글이라는 거, 우리말이라는 거. 근데 영어 문장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보호 자리를 또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따라줘야 되냐? 제가 이제 문법 들어가면 무지무지 강조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문법 개념 별거 없습니다. 다만 관련된 어휘가 같이 정리가 됐어야지 실제로 그 문법을 갖다가 영어 문장이 나왔을 때 적용하고 써먹을 수가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보호 자리를 인식하려면 일단 보호 자리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보호 자리에 쓰이는 재료를 갖다 집어넣는데 어휘력이 받쳐줘야 됩니다. 오케이? 요 얘기가 아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재료부터 얘기해 볼까요? 우리 재료 공부하고 있으니까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형용사와 분사. 요 두 가지가 보호자리에 쓰이고, 물론 명사도 주격 볼 땐 주어와 목적격 볼 땐 목적어와 뭐 동격 또는 이꼴, 일치가 성립되면 물론 자, 보호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사항 하나 알려줄게요. 우리가 지금 토익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토익 시험에 포인트를 맞춰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토익에 포인트를 맞춰보면 자, 중요한 거 조건 달았습니다. 자, 토익 시험에서 다시 한번 뭐라고요? 토익 시험에서입니다. 자, 보호 자리에 솔직히 말해서 답으로 들어가는 건요, 거의 100% 형용사 또는 분사가 답이 될 겁니다. 다만 보기를 보시면 항상 보기 최소한 하나 이상 명사가 제시되는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데 이건 오답 유도입니다. 그냥 무시해버리십시오. 대신 형용사나 분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주의사항. 근데 보기를 보니까 보기에 형용사와 분사 양쪽이 다 제시가 돼 있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고릅니까? 그런데 들어보셨습니까? 원래 품사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형용사라는 놈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형용사 역할을 하도록 태어난 거고, 분사라는 거는 원래 동사를 변형시켜서 억지로 형용사 역할을 이렇게 바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용사와 분사 싸움이 붙으면요, 원래 품사인 형용사가 항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문맥상 이상이 없으면 형용사가 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됐습니까? 형용사 1순위, 그 다음에 분사, 명사는 가능성이 없다. 꼭 기억하자.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거 제일 중요한 거. 근데 일단은 우리가 문장에서 빈칸이 나왔을 때 여기 보호자리네요. 인식을 해야지 형용사나 분사를 답으로 고를 거 아니에요. 그게 먼저 해야 되고 우선 해야 되거든요. 그 인식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2형식 문장과 5형식 문장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2형식 문장, 5형식 문장 뭐로 결정이 되냐? 간단한데요. 그 문장에 쓰인 동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또 토익이 좋아하는 2형식 동사와 5형식 동사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작 4개로 시작합시다. 이 4개만 정리하면 제가 약속하는데 토익 시험 문제에서 거의 8, 90% 정도는 정리가 끝납니다. 보호자리 바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4개 뭐가 있을까? 우리 큰 소리 같이 말해볼게요. 자, 대표 이동 4개입니다. 자, 큰 소리 말해봅시다. 뭐라고 첫 번째? be, 그 다음 become, 또 하나 remain, stay. 자, 우리 묶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be, become, remain, stay.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이게 눈에 들어와야지 여러분이 보호자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대표적인 5형식 동사입니다. 이것도 4개 드리겠습니다. 자, 큰 소리 읽고 똑같이 뭐라고요? keep, find, make, consider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 뭐라고? keep, find, make, consider, keep, find, make, consider. 이렇게 꾸준하게 말하시면서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호자리 끝내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식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식어. 앞에 얘기했던 건 문장 만들 때 꼭 필요한 4가지 얘기였고, 이거는 문장에서 항상 없어도 되는 애입니다. 그냥 이것도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면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지금 큰 그림 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대표적인 재료로 형용사와 부사 관련된 애들이 있죠. 물론 부사 쪽이 훨씬 힘이 세긴 합니다. 형용사는 뭐 명사 하나 수식을 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형용사 구 또 형용사절, 부사구, 부사절 나오는데 요거 지금 깊이 들어가면 아픕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새로운 거 하나 알려드리는데, 사실은 영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수식어는요,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덩어리.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묶어서 이걸 갖다 전치사 구라고 부르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영어 문장의 수식어 역할을 합니다. 왜냐? 양쪽 다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바꿔서 나오면 수식 못하는 게 없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수식어 자리 특징은 뭐 들어가는 게 뭐 수식하는 거 앞뒤 오게 되니까 자리가 매우 무궁무진합니다. 다양하고요. 문장 앞, 중간, 뒤. 수식하는 건 앞과 뒤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하는 역할에 따라서 자리가 달라지니까 되게 다양하다는 거 알고 계시고, 자, 특징은 항상 플러스 알파로,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란 얘기입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장에서 빼도 전혀 이상이 없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대표적인 수식어인 형용사 부사 자리를 제발 빨리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맨날 많이 헤매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거 하나 배워야 될 거,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덩어리인 뭐라고요? 전치사 구가 영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수식어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문장 구성에 관한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